방에 이렇게 앉혀놓고 너 정말로 안 되겠니? 동기부여도 많이 됐던 것 같고 시대가 자꾸 변하니까 뭔가 나중에는 그것보다는 훨씬 더 많이 투자를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엄마한테 들었을 때는 대략 이상이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튜디오샤의 구구입니다. 서울대학교 캠퍼스 인터뷰 3탄인데요. 오늘의 인터뷰 주제는 사교육비 얼마나 썼는가. 지금 햇빛도 굉장히 세고 굉장히 덥지만 빠르게 인터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실까요? 인강이나 학원이나 과외나 많이 스터디 카페나 독서실 다니는 것까지 사교육이라고 생각을 하면 본인이 고등학교 때 활용했던 사교육 서비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는 학원을 3개 정도 다녔는데 이제 국어랑 수학이랑 영어 이렇게 다녔고요. 그리고 스터디 카페를 100시간권을 끊어서 다녔었어요. 인강을 아예 안 들었고요. 인강을 아예 안 네, 독서실도 아예 안 다녔고 대부분 다 집 근처 학원들을 많이 이용을 했는데 맞아요. 메가스터디 인강 위주로 많이 들었고 고3 때는 인강을 다 끝내고 시대인재 학원을 들으러 갔었고 마지막에 면접학원 준비까지 하면서 대치동 왔다 갔다 했습니다. 과학은 인강 많이 들었고요. 국영수는 그냥 학원 다녔던 것 같아요. 학원, 과외 그리고 이제 설택 같은 것도 이용을 했었어요. 네. 인강이나 뭐 독서실 스터디 카페 이런 것도 다니셨나요? 네, 인강도 활용을 했었고 그리고 주로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했었어요. 고1, 2 때는 학원을 다녔는데 근데 그거는 그냥 엄마가 시켜서 간 거고 고3 때는 인강만 듣고 딱히 학원은 안 다녔어요. 재수할 때는 그냥 다시 단과 하나 듣고 그렇고 과학고이기 때문에 다른 일반고와 좀 커리도 다르고 보통 친구들을 보면은 이제 뭐 대치동 이런 학원가 쪽에 가가지고 팀 수업 같은 방식으로 좀 진행을 했습니다. 인강이라기보다 인강 강사의 교재를 많이 샀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교재를 하고 인강은 따로 안 듣기도 하셨나요? 네. 학원이랑 인강 그리고 스터디 카페를 이용을 했었고 학원이랑 그다음에 독서실이랑 인강을 주로 이용했었습니다. 각각 서비스들을 이용했던 이유에 대해서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고1 때는 그냥 뭐 남들 다 다니니까 다녔던 것 같고 고3 마지막 파이널 4달 동안에는 실전 모의고사 준비를 좀 빡세게 해보고 싶어서 현강 자료도 좀 받고 할 겸 대치동으로 4달 동안 다녔었습니다. 사실 과학이 제 지역 근처에 좀 만족스러운 학원이 없다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그냥 인강도 잘 돼 있다 해서 과학 같은 경우 인강을 했고요. 국영수는 그냥 학원 다녔던 것 같아요. 학원을 다녔던 이유는 좀 다른 친구들이랑 같이 공부를 하면서 경쟁도 하고 제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가지고 학원을 많이 다녔고 그리고 인강 같은 경우에는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을 때 조금 간단하게 듣고 싶은 그런 강의들이 있으면 인강 서비스를 활용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수업을 했었는데 이제 저는 선생님을 좀 좋아하는 편이어서 좀 상호작용하면서 수업하는 걸 좋아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학원에 조금 더 의존을 하고 인강은 안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학원이랑 과외는 이제 좀 제가 수학이 많이 약한 편이었어서 그 과목을 보충하기 위해서 좀 다닌 게 컸고 그리고 설택 같은 비대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조금 시골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이제 지방에서 그래서 이제 학원이 좀 마땅치 않은 경우들이 많았어서 과외도 잘 못 구했고 그래서 그런 때 이제 비대면 과외 이용했던 것 같고요. 저 혼자 탐구하는 걸 좋아해서 대규모 현강보다는 소규모로 근처 학원에서 선생님과 소통하면서 배우는 게 저한테 더 도움이 된다 생각해서 요거는 돌이켜 생각해보면 안 해도 될 것 같다. 고1, 고2 때 인강 듣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그때부터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학원 다니는 거는 비추하고 굳이 안 해도 되겠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뭐든 하면 일단 좋다. 네. 학원은 다닐 필요가 딱히 없는 것 같고 왜죠? 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충분히 가르쳐 주시는데 이제 학원 교육 자체에 대해서 조금 회의적인 입장이었어가지고 쌤들마다 각각 이제 좀 출제하는 경향도 엄청나게 다르시고 또 그런 것들을 조금 파악해야지 공부를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신이 좀 뭘 배워야겠다, 부족한 점을 어떻게 챙겨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가짐을 갖는 게 먼저 아닐까. 제가 여름에 잠깐 수학이랑 국어 그 대형 학원을 다녔었는데 대형 학원. 오히려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인강이랑 다를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상호작용이 안 되니까. 네, 제가 따로 가서 물어보기에도 시간이 촉박하고. 저희 학교 얘긴데요. 영어 시험 같은 게
굳이 학원을 다녀도 됐었나. 학교 시험 스타일에 따라서 굳이 네. 안 다녀도 되는 유형의 사교육이 있는 거군요. 네, 맞아요. 저는 그 세 개 중에는 딱히 없었던 것 같은데 외고 특성상 영어 시험이 조금 내신 유형이 특이한 점들이 있어서 내신을 좀 중점적으로 대비해주는 학원을 다녔고 모의고사도 많이 풀면서 페이스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저는 사실 인강을 좀 많이 이용을 잘 못한 편이어서 그냥 끊어놓기만 하고 어떻게 활용할지 계획을 좀 안 세워서 그냥 버리게 된. 그럼 반대로 또 요거는 진짜 내가 했지만 되게 괜찮았다 싶었던 사교육 유형도 있나요? 저는 설탭이 좋았어요. 설탭? 네, 설탭이 저한테 좀 동기부여도 많이 됐던 것 같고 수업 외적으로? 네, 그리고 비대면이라 조금 오고 가고 하는 비용이 없어서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이게 또 학원을 다닐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 하나인데 요즘은 인터넷 강의로서 학원 선생님들에 비해 강의력 측면에서는 적어도 검증된 비교 우위를 갖는 분들이 워낙 많으시기 때문에 만약 강의가 정말로 필요한 것이라면 인강을 듣는 것이 맞고 뭐 멘토가 필요한 거라면 친구들끼리 하는 게 오히려 더 서로 이제 메타인지나 그런 것들 그냥 현재 상황에 더 맞고 그게 필요 없으면 그냥 공교육으로도 충분한 것 같아요. 기가 막히네요. 뭐가요? 지금 오늘 광고 들어온 게 설탭이거든요. 설탭. 아까 설탭 쓰신다 했잖아요. 오. 설탭은 스카이쌤과 같이 하는 과외 어플이지만 스카이쌤이라고 해서 무조건 과외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선발된 선생님들만이 검증되어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과외를 하다 보면 이동 시간도 발생하고 학생과 스케줄을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근데 설택 같은 경우는 비대면으로 과외를 진행하다 보니까 이동 시간도 발생하지 않고 타사에서는 제공하지 않는 서비스들을 여러 가지 제공하는데요. 스카이쌤들이 직접 만든 개념 과외 인강 등을 제공해주기도 하고요. 또 설택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무료 입시 설계 리포트들을 제공해주기도 합니다. 수업료에 비해서는 상당히 알차고 꽉 찬 구성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최고 스카이 과외 설택! 그러면은 조금 민감한 질문일 수는 있지만 그리고 사실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본인의 한 달 사교육비는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였는지 알고 계시나요? 제가 엄마한테 들었는데요. 네. 한 90에서 100 정도? 엄마한테 들었을 때는 대략 120만 원 이상이었다고 들었습니다. 전체로 평균을 한번 내봤거든요. 3년 동안 한 달에 28만 원? 한 30만 원 정도 약? 약 80만 원에서 90만 원 사이. 고3 때부터는 추가적으로 원래 다니던 국어 수학에 더불어서 영어랑 탐구 고합해서 약 130만 원 정도? 네. 그 교재비는 그럼 사교육비죠? 교재비부터는 사교육비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교재비랑 독서실에서 한 20만 원 패스는 뭐 환급 받았으니까 마이너스 돈이죠 뭐. 사실 엄마한테 옛날에 혼날 때 이제 니한테 드는 돈이 얼만데라고 그때 들어갔을 때 나온 게 이제 한 100에서 150 사이라서 근데 그게 학기 중이어가지고 학기 중 하나만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방학 때는 조금 더 많이 나가는 편인가요 그러면? 그쵸, 아무래도 특강 있어서 더 많이 나갔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머니한테 여쭤봤었는데 네네. 한 50만 원 정도가 한 달에 나갔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최근에 부모님이랑 통화해서 알았는데 고3 때 한 달에 200만 원 이상씩 썼던 것 같아요. 60, 70 정도. 네. 적은 편인가요? 많은 편인가요? 제 친구들 그 재중 다녔던 애들한테 듣기로는 한 달에 한 몇 배씩 쓰는데 저는 일단 10단위니까 좀 적은 편인 것 같긴 해요. 100단위 정도 이렇게 나가는 게 적절하다고 보시나요? 근데 100단위는 너무 많은 것 같고 그래도 한 100만 원 이내? 적정 사교육비는 어느 정도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사람마다 다르다고 생각은 하는데 제 기준에서는 독서실 비용이랑 그다음에 학원 하나 정도 생각해서 한 50에서 60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평균 고등학생 사교육 지출비가 46만 원 정도라는 기사를 봤는데 한 과목 수업을 들을 때 40만 원 정도를 쓰게 되는데 한 두세 과목을 들으면 벌써 120만 원 가까이가 되다 보니까 100만 원 정도는 이상으로 지출하게 되지 않을까. 저처럼 수시를 준비하고 나중에 정시를 준비한 친구라던가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땐 적당한 수준인 것 같아요. 다른 친구들에 비하면은 적은 편이고 적정하게 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사교육비 전체적인 수준을 감안했을 때는 너무 과열된 수준인 것 같아서 저는 이제 동네를 다닌 거라 비교적 싼 편의 학원을 다닌 건데 대형이 맞으면 이제 그만큼의 더 비용을 내야 하겠죠? 저는 적정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 한 달에 학원 하나? 학원이랑 이제 과외 같은 거 2가지 정도를 할 수 있는 비용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만약에 물론 엄청나게 먼 미래 얘기겠지만 우리가 직접 자녀를 낳아서 교육시킬 때 나는 어느 정도까지 지원을 해줄 건지 내가 받았던 정도는 지원해줄 생각인지 성향에 맞춰서 지원을 해줄 것 같긴 해요. 이제 많은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서 경쟁심도 느껴보고 싶어 하고 뭐 그런다면
사실 더 지불할 여유도 있긴 하고. 이번에 중학교 1학년짜리 여자 영어 과외를 맡아주고 있는데요. 걔가 지금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모의고사를 풀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는 진짜 놀았는데 시대가 자꾸 변하니까 뭔가 나중에는 그것보다는 훨씬 더 많이 투자를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에서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확실히 서울 이런 대치동권이랑은 많이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또래 친구들이 어느 정도 지출하느냐에 맞춰서 사실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제 아들은 아마 저를 닮았으면 사교육비 별로 필요 없을 겁니다. 예, 만약에 이제 그 자기가 필요하다고 말을 하면 그걸 지원해 주지. 한 달에 막 200, 300 나간다고 한다면 그래도 지원해 주실 건가요? 뭐 지원해 주겠는데 이제 방에 이렇게 앉혀놓고 너 정말로 안 되겠니? 너는 학원을 가라, 어디 가라라고 좀 강요하긴 싫은 부분이 있고, 만약에 얘가 다니고 싶다면 그래 가야지. 그 비용이 이제 5, 60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거보다 한 2배, 3배 이렇게 높은 금액이어도 그건 이제 제가 이제 나중에 좀 수입에 따라서 뭐 적게 내면 적게 낼수록 좋은 건데 그 원한다면 저는 그냥 무제한으로 계속 제공해주고 싶어요. 특별히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또 있었을까요? 저는 하고 싶은 게 되게 많거든요. 근데 하고 싶은 걸 못하게 되면 너무 슬플 것 같고. 제가 했던 만큼은 지원을 해줄 의향이 있고. 어느 정도까지는 내가 한 150만 원. 이제 어머니의 가정교육이 9할 이상 일조 하셨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덕분에 서울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좀 많이 까탈스러워서 요구한 게 많았을 텐데 생각했던 것보다 저는 좀 더 많이 들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냐, 오늘 맛있는 거 먹었냐 이런 식으로 공부 관련 질문이 아니라 그냥 내 학교 일상 관련 질문 물어봐줘서 스트레스를 많이 풀 수 있어서 고맙다고 얘기를 하고 싶어. 그때는 정말 조금 솔직히 화나는 점도 많았고 속상한 점도 많았지만은 되게 저는 뭐 잘 자란 것 같아요. 그래도 덕분에. 당연히 절대 제 노력만으로 온 거 아닌 거 당연히 알고 기대에 부응해서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장학금도 타볼게 엄마. 아빠 그동안 고마웠어요. 되게 긴 기간인데 지원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해.